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놀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경기가 없죠. 이번 주에 토트넘이 경기가 없습니다. 첼시와 맨시티의 FA컵 준결승 때문인데 이번 주에 토트넘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굉장히 아쉬울 만한 상황이 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 주에 토트넘 팬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다른 팀들이 전부 다 경기가 있는데 토트넘 혼자 경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이제 첼시와 맨시티가 FA컵 준결승에서 맞붙었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맨시티가 1대0으로 이기면서 첼시가 탈락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다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좀 웃깁니다. 적어도 우리 주말을 아무도 망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스날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 좋을 텐데. 근데 아스날이 또 이겼습니다. 아스날이 이기면서 지금 EPL 1위에 올라 있죠. 물론 이제 그 맨시티에게 한 경기 처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도기의 슬픈 소식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은 이번 시즌 우도기가 이제 더 이상 못 뛰게 됩니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인스타그램에 직접적으로 이제 게재를 했는데, 야, 토트넘이 이번 주에 안 뛰는데 그래도 내 주말을 망칠 방법을 찾아냈네. 도대체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야기가 나왔다. This came out of nowhere.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도 이 이야기를 컨펌했습니다. 데스티니 우도기가 결국에는 유로 2024도 못 뛰게 될 상황이다. 토트넘이 우도기가 한 3달 정도 부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우도기가 사실은 그렇게 폼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번 시즌 좀 폼이 괜찮았던 선수가 누구냐, 그리고 하반기에 그나마 좀 폼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티모 베르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한 데이터 사이트에 의하면은 탑7 리그에서 그 가장 높은 드리블 성공률, 혹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경합을 했을 때 이 승리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티모 베르너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뭐 드리블 성공률은 78.67%, 그리고 공격적인 어떤 그 경합 성공률은 68.23%를 기록하면서 티모 베르너가 압도적으로, 이 빨간 점이 티모 베르너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맵을 살펴보면은 이 티모 베르너가 압도적으로 성공률도 높고, 그리고 이 공격적인 경합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티모 베르너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어떤 어시스트 값이 높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일단 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expected assist,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 기대값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이 안 터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토트넘의 공격이 좀 정돈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번 시즌 토트넘이 만들어낸 공격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면은 더 이해가 가는데,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입니다. 15개의 골, 9개의 어시스트, 총 2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이제 몇 분마다 하나의 골 어시스트가 터지는 거냐라고 봤을 때 100분마다 하나의, 적어도 골 하나 혹은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게 이제 놀랍게도 히샬리송입니다. 10골, 3개 어시스트,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좀 하고 있고, 그 뒤에 브레넨 존슨 5개의 골, 7개의 어시스트, 12개의 골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133분마다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아쉬운 게 그 뒤죠. 메디슨 같은 경우에 161분에 하나,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258분에 하나. 이제 얼마나 생산성이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근데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이제 토트넘에 들어와서 5개의 골 어시스트, 그러니까 2개의 골,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157분마다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베르너를 빠르게 영구 이적을 시켜야 된다, 토트넘의 이적을 완벽하게 시켜서 다음 시즌에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니싱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시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베르너는 결국에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는 윙어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간으로 공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손발이 맞게 되면은 베르너가 이 어시스트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17 million, 그러니까 1,700만 유로죠. 이거는 뭐 너무나 값싼 가격으로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좀 다행인데, 최근에 또 베르너가 선발 출전한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르너 좀 더 자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도기가 일단은 부상으로 인해서 쉬게 됐는데 우도기가 좀 잘 회복해서 예전의 폼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최근의 폼이 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면 우도기가 최근에 이제 수비 경합에서도 뭔가 좀 큰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예전만큼 뭔가 위력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그 유로 때 이후 좀 들었는데, 우도기가 어쨌건 부상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라면은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도기가 좀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100분마다 하나의 골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사실은 팀원들이 받쳐주면은 경기당 하나 이상의 이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지원을 너무 못 받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또 막 내려가고 공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좀 짠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좀 토트넘의 이 수비진 그리고 미드필더진이 좀 손을 잘 맞췄으면, 손발을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